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다음 달 출시 행사를 갖고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는 본격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이리무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은 머리 위에 루프를 쓰고 있죠. 머리가 뻥 뚫려서 내부에 실내에 타보면은 위쪽이 휑해서 윗공간이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31인치 TV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전에는 짐차 비슷한 이미지로, 그래서 7인승, 9인승, 11인승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1인승도 많이 팔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7인승, 9인승이 가장 많이 팔리고, 그 중에서도 하이리무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6,500만 원. 그리고 디젤은 6,29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여기에다가 옵션 두세 가지 정도 딱 넣으면은 바로 6,500만 원 되는 거고, 4인승짜리도 있어요. 8,729만 원.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넣으면은 크렐 오디오 등 넣으면은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고 계세요. 하이리무진은 원래 디자인만 저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순정 기아 카니발이고, 그 중에서도 머리 쪽에 루프를 뚫어가지고 실내에서 보면은 실내 개방감이나 아니면은 31인치 모니터 같은 것들, TV도 넣어서 이제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로 TV도 보고 뭐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1인승처럼 승합의 개념이 좀 강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하이리무진 쪽에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4인승 같은 모델은 9천만 원이니까 정말 천지차이죠. 일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모델이 3,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천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옵션들을 넣었어요. 결국에는 하이리무진 자체도 기아의 순정차 맞고요. 그러면서도 기아가 직접 본 라인에서 생산하기보다는 이 1차 벤더라 그러죠. 1차 벤더를 두고 그 회사에서 튜닝을 해서 새로 손을 봐서 선보이는 모델. 그게 바로 하이리무진입니다. 그래서 옆에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실내에 타면은 일단 7인승이든 뭐 4인승이 됐든 9인승이 됐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시트, 그다음에 위쪽 공간에 있어서 어떤 램프류,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쓴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세컨카의 개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평소에 승용차는 따로 계시고 주말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아웃도어 활동을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많은 분들이 뭐 5분 이상, 6분 이상, 6명 이상이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주말에 밖에 나가고 야외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솔린이 대부분 많이 팔리는 편이고, 그래서 연비보다는 좀 정숙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미니밴 스타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사제 튜닝 업체도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어차피 6,500만 원 이상을 주고 살 바에야 이 차는 9천만 원 아니냐. 이거는 4인승으로 개조된 이것도 순정 하이리무진. 그래서 휴테크하고 이렇게 발 안마기도 앞에다가 꽂아놨고, 냉장고 같은 것들도 미니 냉장고도 옆에 놔가지고 뽑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각종 외부 다른 업체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런 옵션들,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많이 껴놓은 이런 상태죠. 바닥도 기본적으로 일반 하이리무진, 일반 카니발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요트 바닥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저런 바닥재를 사용하고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램프류, 그다음에 냉장 기능이 있는 또는 보온 기능이 있는 컵홀더 이런 것들, 그래서 고급스러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꽂혀 있고, 그리고 이걸 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쪽에서 더 멋지고 더 고급스러운 걸 사세요라는 특장 업체들, 이게 외부 싸제에서 튜닝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자기네 브랜드로 차를 일단 4천만 원 정도짜리 일반 카니발 시그니처 정도를 사서 위에를 직접 공장에서 뚫고 위에를 뚜껑을 날려버리고 거기에다가 약간씩 다른 디자인의 루프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들을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죠.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죠. 이거를 6,500, 7,000 뭐 이렇게 살 바에야 한 1,000만 원 정도 더 주면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로 변신을 하게 되고, 위에 뭐 은하수, 별빛 반짝반짝거리고, 그다음에 시트 같은 거는 완전히 릴렉션 시트로 훨씬 더 멋진 리무진 시트가 설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특장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가 궁금한 게 있죠.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하이브리드를 얹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하이리무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세컨카의 개념이 강한 차기 때문에 조용하고 정숙하고 뭐 미니밴스럽게 뭐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래서 돈도 비싸게 6,500만 원 이상을 쓰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은 되죠. 겨우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만난 하이브리드, 이걸로 과연 이 무거운 2175kg, 다른 일반 차들보다 더 무겁죠. 이 차를 끌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저 2170kg은 공차 중량이에요. 총 중량으로 따지면은 2700kg이 넘어요. 그러니까 9명이 탄다. 한 사람을 한 60kg 정도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2.7톤을 1.6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끌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근데 그거는 뭐 기아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잘못돼서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은 기아 스스로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씩은 뭐 전기 모터, 지난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살짝, 아주 살짝 5kWh 정도 살짝 높인 그 모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뭐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사실 이 차의 문제는 하체가 또 문제죠. 하체하고 아마도 브레이크, 제동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감은 사실 있어요. 이 차만 계속 타면 모르는데 다른 차 세단을 타다가 이 차를 타면은 뒤에 특히 3열에 앉은 분들은 완전히 엉덩방아를 계속 찌으면서 가죠. 그래서 워낙 차가 무겁기 때문에 서스펜션 자체도 좀 콩닥콩닥 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브레이크 부분도 사실 약간씩 밀린다. 그래서 한 박자, 두 박자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카니발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가속도로 아주 그냥 풀악셀을 주로 많이 밟고 다니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근데 페이스리프트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다음번에 풀 체인지 될 때는 아마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그다음에 내장도 더 좋아지고, 현대 기아의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제값받기. 그러면서 더 고급화, 토요타처럼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많이 그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향후에는 좀 좋아질 게 이제 기대가 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는 앞에 얼굴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소렌토, 지난번 기아 같은 집안의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적용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아마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초반에는 마루타 아닌 마루타가 살짝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 큰 차에 뭐 아마 2.5 하이브리드 이 정도를 좀 적용을 해야, 토요타 시에나처럼 그 정도는 좀 적용을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건데, 엔진의 밸런스와 그 다음에 전기 모터의 밸런스가 서로 맞아서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상 없이 내구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3년 뒤에 풀 체인지 때는 정말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물론 가격도 비싸진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뭐 이번에도 물론 하이브리드를 얹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아마도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 이렇게 소렌토와 비슷한 외부에 밑바닥에 배터리도 딱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2200kg은 충분히 공차 중량으로서 넘어갈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밑바닥에는 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이 아마 배터리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500만 원 높이면은 기존에 원래 6,300에서 한 6,500 사이였기 때문에 7,000 가까이 육박하는 하이 리무진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